부산동. 과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할 때 뭐 걔랑 이제 너랑 걔랑 같은 과야. 그러네. 우리 아버지랑 뭐 너랑 비슷한 과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동물들을 묶어서 이게 차 세우면 안 되는 디우다. 그래서 뭐 여우는 객과동물이다. 너 우리도 객과동물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봐. 500m 앞 버스들만 댕기는 차선이나 인력은 옆돌에 값쓰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좀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생물학의 분류 그 체계에서 봤을 때 사람은 무슨 과에 속할까요? 사람은 무슨 과에 속할까요? 네. 사람도 무슨 과에 속하긴 속하겠죠, 그죠? 네, 뭐 너무 어렵게 하냐고 사람 무슨 과에 속할까요? 사람과에 속합니다. 사람과 아주 간단하죠, 그죠? 사람이 사람과에 속하는데 사람과에 속하는 동물로 사람,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가 있습니다. 뭐 일본 원숭이, 뭐 긴꼬리 원숭이 이런 거는 사람과에 안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있고 최근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람과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얼마나 가깝고 멀까 이런 걸 구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한 40년 전, 30년 전 때만 하더라도 사람과에 속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과의 고릴라가 포유류 동물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포유류 동물들은 언제 처음에 진화가 시작되어가지고 세상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중생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원시적인 뭐 쥐처럼 두더지처럼 생긴 포유들이 처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시대가 중생대거든요. 근데 중생대라고 하면 지구를 지배하던 뭐 그런 동물들은 따로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생대, 공룡? 네, 그렇지 않습니까? 쥐라기 이런 게 중생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룡들이 지배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공룡 딱 봐도 무섭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포유류라고 해봐야 쥐처럼 생긴 건데 공룡들 막 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500m 앞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야 맹심 없어. 하다 보니까 머나먼 포유류의 조상들이 아주 봐.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우다. 모양도 되고 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밤에 눈을 잘 볼 수 있는 안광이 잘 나타나는 그런 눈을 가진 것들로 쭉 퍼져 있는데요. 안광이 안 나타나는 연합되는 포유류 동물로 짚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은 밤에 그런 식으로 눈이 막 빛나고 하는 그런 사람 없죠. 전설의 고약한. 그러면 우리 흔히 이제 눈에서 뭐 레이저 쏜다 이런 말을 약간 좀 무섭다는 뜻으로 위험하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눈에서 그렇게 빛이 발산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왜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할 때 이제 뭐 갖다 붙이는 설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밤에 그렇게 숨어서 사는 거를 포기하고 대신에 낮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로 좀 전향했다, 길을 바꿨다. 사람은 좀 나중에 탄생한 동물이기 때문에 공룡시대 한참 지나서 사람은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공룡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입장에서는 낮에 멀리 보면서 건물을 인척하고 낮에 사람들끼리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낮에 그리고 다른 사냥감을 잘 보면서 잡으러 다니고 그런 쪽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그 습성을 사람은 택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안광이 반사되는 습성이 없는데 아직 이 술록 같은 동물에는 남아있고 특히 술록은 되게 이 북쪽에 추운 지방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북극권 가까운 곳에 술록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술록 같은 경우에는 이 북극권 지방의 계절이 천문학적인 특징이 우리가 겨울이 되면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도 계절이 근데 이런 정도가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함경도 깊은 북쪽 끝지방이 더 심할까요? 아니면 제주도 같은 남쪽 끝지방이 심할까요? 함경도 북쪽 끝지방. 딱 봐도 북쪽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겨울철이 됐을 때 밤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극권이라고 하는 그 지역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철이 되면 밤이 깊어졌을 때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뜨는 24시간 밤만 지속되는 그런 시기도 계속 진행되는 그런 때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밤이 너무너무 긴데 지난주에 이제 핀란드 분이 나와서 극양 현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핀란드 분들도 좀 뭐 밤눈이 밝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술록은 자연스럽게 눈에 반사판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동물 이상으로 더 안광을 잘 뿜어낸다. 그래서 고양이 눈이 뭐 이렇게 안광을 잘 뿜어내는 걸로 뭐 유명하다. 그래서 뭐 고양이가 용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상한 그런 신념 같은 게 우리나라에 조금 과거에 퍼져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술록이 없어서 그렇지 술록 눈이 훨씬 무서운 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술록은 눈이 좋습니다. 굳이 산타가 루돌프를 납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록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극 지방에서 특히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도 뭐 술록을 길들여서 썰매를 끌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술록은 왜 눈길에서 썰매를 잘 끄나요? 일단은 그 로버트 데이 이분이 뭐 하필이면 뭐 썰매 산타가 뭘 타고 다닌다 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왜 하필 술록이 끌게 이야기를 짰을까? 아까 그것부터 그것부터 그 루돌프 이야기 짤때 왜 그렇게 짰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림책을 더군다나 이분이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림을 그리면서 산타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산타가 뭐 차 타고 다니고 있다, 산타가 비행기 타고 있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네. 산타가 그림상에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뭘 보이는 걸 타고 다녀야 돼요, 그죠? 근데 뭐 산타가 말 타고 다닌다 이러면 좀 느낌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극권에서 뭔가 산타의 이런 추운 겨울을 상징하는 이런 느낌을 좀 주다 보니까
북극권 지방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닐 만한 교통수단 중에 이렇게 산타가 좀 노출될 수 있는 거 이걸 찾다 보니까 실제로 북극권 지방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술록이 썰매를 많이 끌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돌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산타클로스 그림을 그리면서 술록이 끄는 썰매에 태운 모습으로 그리는 경우가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루돌프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이 로버트 메이 사람이 그런 그림을 보고 이거다. 요게 산타가 이렇게 잘 보이네. 그래서 선택을 했겠죠. 그렇다면 술록은 왜 이렇게 사람의 썰매를 잘 끄느냐? 술록의 이제 록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 뜻 자체가 녹용 한자가요. 녹용할 때 그 녹자죠. 수는 무슨 숫자일까요? 어떤 한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죽순할 때 죽순할 때 숫자일까요? 왜 죽순이 뿌리 숫자로 잡았다고? 모르겠는데. 길들일 숫자입니다. 순하다. 그 순하다는데 그 숫자 쓰기도 하고요. 길들일 숫자입니다. 그래서 술록이 무엇이냐? 사슴인데 산에서 뛰어노는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 가축으로 그냥 인터넷에 나가야겠다. 그래서 사슴과 동물 중에 사람이 가축으로 길들이는데 성공한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 거의 유일하게 꼽는 게 바로 이 술록입니다. 실제로 시베리아나 북극권 지방에 가면 러시아 뭐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술록을 소나 말처럼 길들여가지고 몽골에서 말을 방목해놓고 기르듯이 미국의 텍사스에서 소를 풀어놓고 기르듯이 시베리아 지방에 가면 술록을 풀어놓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술록이 사슴처럼 굉장히 크거든요. 사슴 중에서는 뭐 흔히 사슴과 동물 중에 정말 큰 사슴으로 우리가 저기 미국에서 무스라고 하는 뭐죠 말코 무슨 뭐 손바닥 사슴인가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 엄청난 공룡만큼 크잖아요. 그런 정도 제외하면 술록이 뭐 거의 사슴 중에서 술록이 이렇게 서 있으면 웬만한 작은 사람 키 정도 크기가 됩니다. 말보다도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말보다 크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큰 술록하고 작은 말하고 비교해 보면 술록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로 알만한 사슴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300kg. 무게가 많이 나가면 한 300kg까지 나거든요. 그래서 술록 엄청 큰 사슴이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시베리아에 사실 어떤 분이 저거를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짜 뭐 일도 잘할 것 같고 좀 이렇게 고기도 먹을 것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처음에 좀 말렸겠죠. 야 이거 저렇게 큰 걸 어떻게 길들이냐고 포기하라고 이거 잘못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무슨 가죽 같은 거 거래하려고 한 분이나 이렇게 좀 아프지만 이렇게 가보니까 뭐 사람들 막 소를 길들여가지고 막 피우고 뭐 참치 잡아먹거나 하고 오라바 1k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좀 순한 애들이 많겠죠, 그죠? 그럼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순한 애를 골라가지고 키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보통 술록보다 좀 수명이 기니까 평생 그렇게 하면 증손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증손자 이상으로 볼 수 있죠. 몇 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 이제 자식이나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헛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이제 그 어린이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다고. 그거를 이어서 하고 예술하게 이거를 몇 대 정도에 걸쳐서 순한 애, 순한 자식의 제일 순한 자식의 제일 순한 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100년, 200년 하면 결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한 술록이 빼어나는 거고 키워서 야 이리 와 하면 막 사람 말도 하고 야 썰매나 그걸 보자 가자라고 못하고 그런 말을 잘 듣는 아주 착한 술록 같은 술록들만 자주하게 되는 5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헛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이 산타가 하필이면 예를 들면 뭐 꽃사슴을 길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술로 뭐 이렇게 길들이는데 꽃사슴을 길러도 될 것이고 손바닥 사슴을 길러도 될 것인데 왜 하필 술록을 타시느냐.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술록이 추위를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몸이 워낙에 빽빽한 털로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털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공기층을 잘 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추위를 술록이 잘 견디는 그런 성질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주마 1km 앞 5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 헛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헛설 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길게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많이 나서야 풀 많이 났을 때 풀 먹으라고 하면 많이 나서 풀 먹고 서로 좀 주시지 그렇게 하면서 대충 살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록 같은 거 맨날 심심하게 당근만 더 빼고 그렇죠. 풀도 잘 없을 텐데.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동물을 북극의 그 논밭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술록은 키우기가 그래도 가능했던 것이 술록은 굉장히 희한한 음식을 먹는 그런 습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술록이 먹는 희한한 습성이 뭐냐? 세상에 있는 희한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500m) 앞 5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 생물 중에 지의라고 하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지의. 땅에 못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의라고 하는 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묶어서 지의류라고 한답니다. 굉장히 이상한 생물인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굉장히 쉬운 생물입니다. 우리 무슨 돌로 된 거, 석상 같은 거 보면 옛날 오래된 석상 같은 거, 석상에 이끼 같은 게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 같은 걸 볼 수 있을 때가 많죠. 근데 딱 봐도 이끼처럼 보이는 건 그냥 이끼예요. 그건 그 이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석상이 생뚱하죠. 이 사람은 허연 페인트나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상한 물감 피가 같은 작품 그런 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헛설 식당 50km 과속 단속하는 데오다. 신라 시대 석상 같은 것도 보면 생뚱맞게 붙어 있는 위치 이런데 누가 페인트 칠하다가 저한테 날려온 자국 같은 이런 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페인트 자국인가 껌 자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거를 맨눈으로 보시할 거예요. 자세히 가까이 담아보시면 저게 사실은 뭐냐면 가장 자세히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페인트 자국이나 내동?